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수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징집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징집병이라고 하면 본인이 해병대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즉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병대에 입대한 분들, 이런 분들을 해병대에서는 징집병 또는 그 기수 전체가 징집자원인 경우 징집기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징집기수의 반대말은 지원기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해병대 출신이 아닌 분들은 해병대는 100% 지원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징집기수,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해병대에는 분명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병이 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비율의 사나이들, 시작은 재수없이 끌려온 분들이었습니다만 그 끝은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해병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 징집기수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께 전화를 드려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저 선배님, 그 기수는 징집 아니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짜증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내가 못 물어볼 말을 여쭤본 것도 아니고, 징집 아니세요?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린가? 내가 지원이면 지원이라고 하면 되지. 또 아니면 아니다, 난 끌려갔다 그러면 되는 거지. 야 인마, 너 나를 뭘로 보고 징집 운운하는 거야? 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분은 그런 문제는 해병대 사령부에 물어보면 간단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께는 제가 오히려 좀 짜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병대 사령부에 전화하면 거기서는 안 알려줘요. 저 지금까지 200편 가까운 영상을 올리면서 해병대 사령부에 확인해서 올린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안 가르쳐줘요. 해병대 신병 284기가 280 몇 명 되는데 전부가 전라남도 여수에서 징집된 사람들이다. 이런 게 군사비밀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무슨 개인정보 그런 게 있어. 귀찮으니까 안 알려주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내용에선 일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기수는 징집이 아닌데 제가 징집기수다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언급하게 되면 바로 전화나 댓글로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 해병대 징집병의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해병대 병 284기 전라남도 여수 징집기수,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284기는 1975년 4월에 입대한 기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전라남도 여수 징집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징집이면 전국에서 골고루 솎아서, 그러니까 전국구로 징집을 한 게 아니라 전남 여수 지역구에서만 징집을 했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해병대 징집은 어느 한 지역을 찍어서, 어감은 안 좋습니다만 어쨌든 한 지역을 찍어서 몽땅 끌고 왔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끌고 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니 이 새끼가 해병대 장교 출신이라는 놈이, 넌 말투가 왜 그래 임마? 신성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입대하는 사람들을 소나 돼지도 아니고 끌고 왔다? 이 새끼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러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러세요? 끌려왔다라는 표현은 그분들께서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잡혀갔다 그러면 나는 잡혀왔다, 또 그분들이 질질 끌려갔다 그러면 저는 질질 끌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질질 모셔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 그렇게 못 배운 놈 아니에요. 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끌려갔다고. 그럼 왜 징집기수는 전국구 방식이 아닌 지역구 방식을 택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퀴즈가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퀴즈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퀴즈. 한 개의 지역구에서 그달에 입대할 장정들을 몽땅 뽑아서 왕창 해병대에 입대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과거 6.25 전쟁 당시 대부분 제주도 자원으로 이루어진 해병대 병 3기, 4기 이들의 방식을 따랐다. 즉 같은 고향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기에 플러스 동향으로서의 유대감, 어느 기수보다도 결속력이 높았다. 게다가 이 제주도 해병들끼리 제주도 사투리로 무선교신을 하는 경우 이를 감청하는 적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예를 들면 혹꽃만 20석에 오바 이러면 이게 표준어로는 조금만 기다리라는 뜻인데 이북애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아무튼 이런 목적 때문에 한 지역을 골라서 입대시켰다. 이게 1번. 그리고 2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오늘 방송이 엄청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퀴즈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거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그냥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참나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말을 뒤집네요. 죄송합니다. 야, 그러니까 방송을 하려면 미리미리 좀 기획을 해서 매끈하게 진행을 해야지. 아이씨, 이게 답답하네. 네? 저도 신경 써서 하는 거예요. 제 머리가 이거밖에 안 돼서 그러는 걸 어쩌겠습니까? 제 머리를 놓고 뭐라고 그러시면 그건 우리 엄마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잘 하겠습니다. 해병대 징집기수. 이분들을 한 지역에서 몽땅 징집한 이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원병은 자기가 해병대를 원해서 입대한 거니까 입대 전날 어디로 튄다? 육정문 앞에서 그냥 집으로 간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돈을 쓰고 또 몸의 결격 사유를 감추기 위해서는 각종 부정행위를 서슴지 않고 합격한 해병대. 거기다가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는 매 기수마다 모집 정원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이면 합격시키는 절대 평가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상대 평가 1등부터 자르는 거죠. 따라서 육군 공수부대의 수석으로 합격할 사람도 때로는 떨어질 수 있는 구조. 이렇게 어렵게 합격한 해병대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병들은 각자 알아서 진해까지 오는 방식, 즉 개별 입소.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해병대,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얼마든지 튈 수 있는 관계로 한 개의 지역구 장정들을 그 지역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다음, 그런 다음 끌고 오면 진해 육정문 앞에서 고향 앞으로 튀는 사람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입소 거부 목적을 가지고 지역구 방식을 택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입소를 거부하고 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는 훈련소 정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국 각지에서 징집병을 골고루 뽑게 되면 전국 각지의 해병대 호송관이 나가서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구로 해서 시청 앞에 모여라. 그러면 거기는 아직 훈련소가 아니니까 순순히 잘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일망타진 싹 엮어서 데리고 오는 거죠. 굴비 엮듯이. 뭐가 말이 안 돼. 내가 보기엔 딱 그 목적이구만. 아직까지 제 말씀을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75년 4월에 입대한 병 284기의 입대 전 모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입영 영장이 나왔는데 입영 장소는 경상남도 진해, 그리고 해군 무슨 부대장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 해군이요? 아따, 영식이 형 논산 가서 족뱅이 치더니만 강원도 양구에서 겁나게 허벌나게 맞고 산다는디. 거시기 우리 집은 할아버지 몇 자리가 좋아버려야 라디오.
죄송합니다. 이게 전라도 이 사투리를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공이 외국어인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아무튼 많이 연습하겠습니다. 어쨌든 에헤라 디어 막 이러면서 이제 해군 세라복 입고 나와서 여자친구한테 입혀주고 사진 찍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대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으니 그 소문의 내용인즉 이번에 진해로 가는 애기들은 개병대라는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들이었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그 소문은 거의 사실로 굳어지는 듯했고 이들은 이게 불안해서 같은 여수 지역에서 2달 먼저, 그러니까 75년 2월에 진해로 먼저 끌려간 동네 친구들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너 끌려간 데가 개병대 맞아? 이런 내용으로. 하지만 수십 통의 편지가 갔음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 280기 그분들도 여수 여천군 지역에서 징집된 기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달 늦은 284기하고는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다들 엮인 사이겠죠. 물론 나중에 안 겁니다만 다음 달에 들어올 284기들을 안심시키려고 진해 해병대 훈련소에서는 280기들이 고향으로 보내는 편지의 검열을 강화했고 그 내용 중에 맞아 해군인 줄 알았는데 여긴 개병대요, 나 완전 속았단 게 이런 편지들은 전부 카트 진해로 끌려가면 해병대다라는 사실이 고향 여수에 전파되는 것을 적극 예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대 날짜가 돼서 이분들은 집합 장소인 여수시청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에 입영 장소는 경남 진해, 하지만 집합 장소는 여수시청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뜻이죠. 아무튼 여수시청 앞에 모였을 때까지만 해도 이분들은 자신들이 해병대로 갈 것이라는 해교에 망측한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시 후 백바가지를 쓰고 철렁철렁 링 소리를 내는 해병대 헌병을 보고서 그제서야 저거이 개병대 맞제? 우린 좆대버렸단 게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수시청 아직까지 여기는 나와바리, 게다가 주변에는 부모, 형제, 여자친구 100% 여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도망갈 생각까지는 안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해군일 가능성이 아직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참 순진하신 분들이죠. 이런 순진하신 분들은 여수 시내보다는 여수 앞바다 그런 섬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아무튼 여수시청에 집결한 장정들은 여수역으로 걸어서 이동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해병대 헌병 그리고 중사, 하사 계급장을 단 호송관이라는 해병대 하사관들은 아주 친절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거기 키 큰 분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요, 뭐 이러면서 그렇죠. 뭐 주변에 가족, 친지, 민간인들이 바글바글한데 거기서 몇 놈 골라내서 시범 케이스로 반죽여 놓는다? 그건 아니죠. 해병대도 다 사람 사는 데인데 민간인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수 지역에 장차 해병대 병 284기가 될 청년들은 기차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주변의 가족, 친지들은 한 3분의 1은 여수역 대합실 그리고 플랫폼에 들어 누웠고 또 3분의 1은 구름다리 위에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뭐 그때는 구름다리가 있었나 봐요. 난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눕지 않고 정상적으로 서 계셨던 분들은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 됐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들어 누운 분들은 대부분 우셨다는 것 같아요. 우리 악어 불쌍해서 어쩐다냐, 저거 개병대 가면 죽지 않고 돌아와도 개가 된다는디
진짜 이거 어색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라도 말 안 쓸게. 표준어로 하겠습니다. 이게 벌좀하네. 아이고, 여수역은 그날 울음바다였다고 합니다. 그 여수분들 그날 왜 그러셨을까? 남들은 돈 써서 가는 데가 해병대예요. 웬만해서는 못 간다니까. 그럼 이게 축하할 일이지 울고불고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뭐? 이 새끼 또 노가리 풀고 있네. 그럼 네가 해병대 들어갈 때 니네 엄마는 안 울었어? 죄송합니다. 이건 여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저희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물론 저도 울었죠.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징집이든 지원이든 다 우는구나. 거듭 75년 4월 여수역에서 우셨던 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은 그렇게 슬피 우는 가족 친지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기차에 올랐다고 합니다. 모든 인원이 기차에 다 올라타자 그때 그동안의 부드러운 태도를 돌변한 호송관이 하는 말. 에이, 총원 커튼 내려. 그러더니만 쥐잡기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75년 당시에는 열차에 쥐가 있었냐고요? 진짜 하는 말이죠. 이게 없는 쥐를 잡으라니까 더 힘든 거죠. 아무튼 호송관의 말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었다고 합니다. 시범 케이스로 몇 명 얻어 터지고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꼬나박아. 당시 호송관들의 온갖 욕설 중에서 가장 모멸적인 언사는 첫째, 너희들은 국가에서 기르는 돼지다. 둘째, 이 징집기수, 이 기아 빠진 새끼들. 셋째, 너희들은 원래 육군에 갔을 놈들, 따라서 육군 해병, 땅개 해병이다. 여긴 왜 왔어? 이런 말들이었다고 합니다. 육군 해병? 아니 씨발 육군이면 육군이고 해병이면 해병이지 육군 해병은 또 뭐야? 그럼 난 육군이야 해병이야? 그리고 내가 해병대를 지원한 게 아니라 니들이 끌고 왔잖아. 끌고 와놓고서 왜 왔냐고 그러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해병대 이 새끼들은 논산훈련소 들어갈 나를 끌어다 놓고 왜 차별을 해? 다 니들이 필요하니까 끌고 온 거잖아. 이렇게 이제 표준어로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분이 전라도 말로 그렇게 했겠죠.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 말은 물론 호송관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속으로 그렇게 따졌다는 뜻이죠. 아무튼 당시 그분들의 말씀 말이 됩니다. 오기 싫다는 사람 끌어다 놓고 이렇게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 맞는 과정 중에도 이들은 해병대 교육을 받았으니 그건 해병대 군가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입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얼어서 또 너무 맞아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경우 호송관들은 이들에게 재밌는 해병대 노래를 가르쳤는데 당시 이분들은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이런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아주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해병대 노래는 가사가 아주 단순 명료하고 곡조가 단순해서 한 번만 들어도 바로 노래 부를 수 있죠. 이때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이분께서 열차 안에서 호송관들한테 배웠다는 노래 이걸 들려주셨는데 노래는 이렇습니다. 이 노래 가사 그대로 부르면 엄청 욕먹을 것 같은데 요즘은 저희 집사람도 제 방송이 재밌다고 가끔 봅니다. 마누라한테 이런 노래 부르다가 걸리면 아무래도 몇 대 맞을 것 같은데 우린 다른 건 못해도 맞는 건 이골이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게 제일 쉬워요. 마누라가 이 나이에 남편 때문에 쪽팔린다고 보따리 싸서 나갈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냥 가사는 제가 적당히 흥얼거리면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줌마 밥상 들 때 라라라라라라라 아줌마 랄라랄라 라라라라라라라 것은 아저씨가 랄라라라라라 찌찌찌찌찌
죄송합니다. 제가 해병대 곤조가까지는 가사 그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만 곤조가의 후렴구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국 쏟고 뭐 디고 이런 노래는 좀 부담됩니다. 너무 망가지면 싫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법 뽀러법 뽀러법 법법 찌찌찌찌찌 이렇게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기차 안에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런 노래를 가르쳤다는 호송관, 나중에 진해 훈련소에 도착을 하니까 이분들이 바로 훈련소 소대장 교관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명한 교관은 월남에서 돌아온 김권식 하사, 안만재 중사 이런 분들이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김권식 하사, 안만재 중사가 특별히 아주 지독한 교관이었다는 뜻이겠죠. 아무튼 그분들이 여수역까지 와서 끌고 간 것 같습니다. 노래도 가르쳐 가면서 그렇게 온갖 구타, 욕설, 기합을 받으면서 열차는 순천역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수역에서 낮 12시 정각에 출발을 했는데, 그럼 순천역 뭐 거기는 뭐 금방 도착했겠죠. 하지만 여기서 서너 시간 이상 대기. 그런데 물론 나중에 한 거지만 순천역에서의 서너 시간 대기 이유가 아주 특이합니다. 기존 전기 열차의 시간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대기한 게 아니라 진해 경화역에 도착하는 시간을 일부러 깜깜한 한밤중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대기했다고 하는데, 그럼 왜 진해 경화역에는 깜깜한 한밤중에 도착해야만 했을까요? 해 떨어지기 전에 일찍 도착하면 호송관들도 일찍 퇴근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정답은 입소하는 사람들이 벌건 대낮에 진해로 들어오게 되면 진해 동서남북 그리고 개략적인 지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훈련병들이 나중에 탄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할 것인 바, 아예 이놈들에게는 동서남북이니 또 어느 쪽에서 기차가 들어왔는지 이런 걸 감추자, 이런 목적에서 한밤중에 진해에 도착시켰다는 겁니다. 낮 12시에 여수역을 출발해서 그날 밤 10시에 경화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순천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대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때는 탈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부들도 참 머리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징집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 순천에서 몇 시간 대기했다가 경상도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마산에 도착하기 전에 큰 고개가 있는데 여기서 기차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급정거. 그러더니 호송관들이 달려나가면서 하는 말, 탈령병이다, 저놈 잡아라. 그 기차에서 탈령병이 뛰어내렸다는 뜻이죠. 못 잡은 것 같더라고요.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식으로 훈련소에 들어가고 손바닥 들고 선사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집에 갈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 나게 맞겠지만 아무튼 규정상에는 집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기수에서는 집에 보내줬다. 하지만 어느 기수에서는 막히만 하고 결국 집에는 안 보내줬다, 이러는 걸로 봐서 집으로 보내냐 마냐 이건 그때그때 엿장수 많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병대병 284기는 열차로 여수에서 진해로 이동하던 중 마산을 넘어가기 전 고개에서 탈령병이 발생했는데,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뭐 예전에 뭐 서부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경우는 67년 8월에 입대한 병 192기에서도 역시나 그 마산에 들어오기 전 그 고개에서 탈령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그 저 전라도 쪽에서 오는 그 저 징집자원 중에는 이렇게 매 기수마다 한두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호남 지역에서 징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로 탈령하는 지점은 마산에 들어오기 전 그 고개다.
이건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계속 그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확실해요. 그 고개 말고 상남에서도 야간에 근무 서다가 탈영병이 제법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해병대 징집병의 역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병대 병 1기, 2기 이분들은 해군에서 넘어온 분들이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원해서 온 경우니까 이분들은 지원병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 3기, 4기는 솔직히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 중에는 특히나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상황에서는 지원이냐 징집이냐 이런 구분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무조건 다 가는 거죠. 어쨌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병대 징집은 일단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기별로 제1세대부터 제3세대까지 단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에서 해병대 징집 제1세대, 제3세대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구분한 거니까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안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제1세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1세대는 66년 12월에 입대한 병 184기를 포함한 그 이전의 기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1세대 징집병의 특징은 지원병들과 같이 섞여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인원수는 아주 적었다. 따라서 본인들이 나는 징집으로 끌려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같은 소대에서 훈련을 받은 동기도 이런 징집병을 자신과 같은 지원병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징집병들은 자신이 징집으로 입대했다는 그런 얘기는 결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일부 극소수 징집병이 섞여 있는 기수는 주로 짝수 기수, 그럼 184기를 포함한 182기, 180기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죠. 이런 제1세대의 시작은 180기부터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의외로 병 173기가 전부 징집이었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월남전 참전에 따라 해병대 5천여 명이 파월되는 바람에 포항 1사단은 말이 사단이지 이게 중대급 병력으로 무슨 사단이라고 떠드냐, 이렇게 당시 1사단 인사참모가 해병대 사령부와 욕설을 섞어가면서 통화하는 걸 들었다는 분이 있는 걸로 보면 173기는 월남 파병에 따른 병력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전부 징집으로 충원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120자에서 170자 어간에 근무하신 분들은 해병대 징집병이 있었냐는 저의 질문에 대부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들이셨는데 의외로 173기 말고 132기에도 징집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긴 있었습니다. 또 173기는 홀수기수, 그렇다면 징집병들을 짝수기수에만 섞었다는 얘기도 예외를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66년 당시의 징집병은 그 은밀성, 말이 좀 이상하죠. 아무튼 본인들이 말을 안 하면 알 수 없었던 관계로 짝수 기수가 아닌 홀수 기수에도 징집병이 섞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1세대 징집병을 병 184기 이전 기수로 보는데 170자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징집병들은 동기생도 잘 모를 만큼 아주 극소수였다. 그러다가 180기, 182기부터 그 인원이 확연히 눈에 띄고 해병대 내에서 징집병이라는 말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1세대 징집병은 184기까지 이어지면서 지원병과 징집병이 섞여서 훈련을 받았는데 징집병의 비율은 점점 상승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80기 이전에도 징집은 있었다. 그러다가 180기부터 그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186기까지 징집병들은 지원병과 같이 섞여서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징집병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주로 짝수 기수가 이런 징집병이 섞여 있는 기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해당 기수에서 지원병과 징집병을 구분하는 방법. 당시 지원자들보다 한두 살 많으면 무조건 징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당시에는 만 18세 지원자도 적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 나이가 많으면 일단 징집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이고, 나이가 어린데도 입대했다면 그분은 100% 지원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로 봐서 이런 구분법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2세대, 저는 67년 2월에 입대한 186기를 이런 제2세대 징집병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1세대 징집병이 해당 기수에서 아주 소수였다면 186기부터의 제2세대에서는 징집병이 거의 반 정도 됐다. 즉 지원병 반에 징집병 반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기수별로 지원병이 훨씬 더 많았던 기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징집병이 더 많았던 적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제2세대 역시나 징집병들은 자신들의 징집 사실을 잘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해병대 사령부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정확히 그 기수에 누가 징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훗날 70년대 중반에는 군번을 부여할 때 지원병이 우선, 그리고 징집병은 군번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그 기수에서는 군번만 보면 얘가 징집이구나 그걸 알 수 있었지만 제1세대와 2세대에서는 군번 부여 시 지원병과 징집병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186기부터 거의 공식적으로 등장한 징집병 2세대를 저는 74년 11월에 입대한 276기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군에서 넘어온 전군자, 이분들이 2세대에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이 2세대 징집 기수도 짝수 기수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홀수 기수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죠. 홀수 기수에도 징집병은 가끔 속해 있었습니다. 그럼 278기부터가 제3세대 징집병이라는 뜻인데 2세대와 3세대는 대부분 짝수 기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278기부터의 징집병은 지원병과 같이 섞지 않고 100% 지원병들로 충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2세대의 마지막 274기와 276기까지는 지원병과 징집병이 섞여 있었으나 278기부터의 짝수 기수는 전부가 징집병으로만 채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그 예를 들면 278기 경상도, 280기 전라도, 82 경상도 주로 마산, 그리고 84기는 전라도에서 주로 여수, 또 286기는 경남 통영, 그땐 충무였겠죠. 또 288기 경상도, 290기 전라도, 주로 완도, 진도 출신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292기는 드디어 제주도 징집, 294기 경상도, 296기 전라도, 이런 식으로 300자 초반까지 쭉 이어졌는데 여기서 무슨 공통점을 못 느끼셨습니까? 여수, 진도, 완도, 통영 대부분이 바닷가 지역 출신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3세대에서는 짝수 기수의 경우 100% 징집 기수였습니다만 이게 306기부터는 다시 2세대처럼 지원병과 징집병이 섞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304기, 310기 등에는 강화도 출신들이 징집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바닷가는 맞죠. 해병대는 바닷가나 섬 출신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 기수는 강원도 삼척 출신들이 많았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원병과 징집병이 섞여 있는 이 300자 짝수 기수 역시나 저는 3세대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400자, 500자 역시나 저는 이 3세대에 포함시키겠습니다. 400자, 500자에서는
짝수 기수가 징집 기수라는 기존의 관례가 깨집니다. 김흥국으로 대표되는 401기 서울 징집이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409기도 강화도 징집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왕 시작한 김에 500자까지는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400자 500자 중에서 징집 기수에 얽힌 사연은 나중에 별도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나름 징집 기수를 정리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화나 댓글로서 적극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회에 해병대 징집 기수를 완벽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또한 400자 500자 징집 기수에 대해서도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제보해 주십시오. 역시나 제가 정리해야 될 해병대 역사가 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징집 기수에 대한 일부의 차별 저도 인정합니다. 저 역시나 실무에서 어떤 대원이 나약하다 그러면 쟤는 징집이니까 이러면서 넘어갔던 적도 있고, 고참들이 산속에서 한밤중에 술을 사러 내려보내려면 가급적이면 징집병이 아닌 지원병으로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병이든 징집병이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해병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징집병이 있던 시절 그럼 해병대를 지원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해병대를 지원할 때 징병검사에서의 을종과 같은 등급을 받으면 불합격, 하지만 징집병들은 을종을 받아도 해병대로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해병대는 충원이 아무리 어려워도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결코 뽑지 않았다. 작지만 강한 군대 해병대는 반드시 강한 사람들만 뽑았다. 그래서 해병대는 강했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강한 지원병들과 이들 속에 녹아든 징집병들은 어느새 같은 해병으로서 융화되었고,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섞인 해병대의 지원병 징집병들은 마치 모래와 자갈처럼 어우러져서 콘크리트와 같은 단단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해병대의 강인함과 다양성, 순발력은 징집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내 인생 최악의 실수는 내가 해병대에 징집으로 끌려갔다는 거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날이 바로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는 해병대 징집병 출신의 말씀이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